전력 발전의 심장이자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리는 가스터빈. 그 연구에 산 증인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가스터빈 중에서 고온 파트라고 불리는 터빈 블레이드하고 연소기의 냉각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공학 기술의 집약체인 가스터빈을 연구해 국산화 시대의 개막을 알린 과학자. 지구에 있는 어떠한 물질도 견디기 힘든 초고온의 환경에서 가스터빈을 보호하는 냉각 기술을 찾기 위한 그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최첨단 시설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교. 이곳에선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리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거대한 크기의 실험용 터빈인데요. 연구실을 꽉 채우는 걸 보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실험들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가스터빈은 고온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장치는 상온에서 우리가 블레이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열전달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기술적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가스터빈의 발전을 이끈 오늘의 주인공 조형희 교수입니다. 가스터빈이 움직이려면 먼저 외부에서 빨아들인 공기를 압축시켜야 하는데요. 압축된 공기가 연료와 만나 연소되면 공기의 온도가 1600도씨까지 상승해 블레이드가 회전하게 되고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가스터빈은 공기를 구입해서 압축기에서 압축시키게 됐습니다. 고압으로 압축시킨 공기를 연소실에서 연료를 분사시켜 연소시키면 고온 고압의 가스가 됩니다. 고온 고압이 팽창하면서 우리가 동력을 얻게 되는데 연소가스의 온도가 1500도, 1600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소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냉각하지 않으면 가스터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조형희 교수는 가스터빈 부품 중에서도 1600도 고온에 노출되는 블레이드 부분을 중심으로 냉각 설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블레이드의 어떤 부분이 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폴리싱 잘했고, 예, 문제 없습니다. 회전 터빈 블레이드입니다. 저희가 이 캐스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캐스팅된 부분을 파놓은 게 되겠고, 이 부분이 나프탈렌으로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왜 나프탈렌을 채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프탈렌은 상온에서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질 전달 실험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탈취제로 많이 사용하는 나프탈렌은 블레이드에서 중요한 열 전달 측정 물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열이 조금이라도 가해지면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나프탈렌의 특성을 이용한 것인데요. 블레이드 주위로 공기가 지나가면 공기의 흐름에 따라 표면에서 나프탈렌이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블레이드 주위의 공기 흐름을 알 수 있고, 동시에 나프탈렌이 많이 날아간 곳은 열 전달이 많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블레이드 조립하러 가자. 나프탈렌 코팅을 마치면 터빈에 블레이드를 장착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터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고속 회전하게 되면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항상 시동 전에 확인하고 실험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자. 스위치 킬래? 한 열에 90개의 블레이드가 붙어있는 터빈의 균형이 맞으면 터빈을 가동시켜 점점 회전 속도를 높여 공기압이 열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응 실험을 통해 측정합니다. 그 후 블레이드에 유입된 공기로 인해 나프탈렌이 승화된 부분을 진단하는데요. 특정 장비를 이용해 나프탈렌이 날아간 깊이를 측정해 블레이드 표면의 열 전달량을 확인해 봅니다.
마이크로 단위로 열 손상이 크거나 작은 부분을 미세하게 잡아내서 손상 부분의 정도를 기록한 후 측정한 깊이를 열 전달 결과값으로 환산하게 되면 열 분포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결과가 지금 조금 전에 실험한 결과인데 요 브레이드를 우리가 코팅해서 이 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측정한 결과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한 색깔 요 부분이 요 전면부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또 보면 요 팁 부분이 열부하가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전면부하고 팁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냉각해야만 수명을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블레이드의 손상을 최대한 막기 위해 냉각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해온 조형희 교수. 이번엔 블레이드 내부 설계 구조를 개선하는 실험을 하려는데요. 5% 이상 좋아지는 걸로 확인이 돼서 여기서는 어떤 실험을 또 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서는 가스터빈 블레이드가 고온에 노출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냉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내부를 보면 이렇게 유로가 되어 있는데 유로의 끝단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사해서 냉각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가스터빈 금속 소재 자체는 약 900도씨 정도에서 녹기 시작하는데요. 1600도씨에서 운전하는 가스터빈 특성상 블레이드 내부에 냉각 공기가 도는 길은 유로가 설계돼야 합니다. 유로에 차가운 공기가 돌면서 블레이드가 파손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최근 조형희 교수는 유로 중에서도 끝부분에 해당하는 핀의 냉각 설계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 주로 저희가 냉각 성능이 향상되는 거는 유동이 냉각 유도를 교란시킴으로써 여전달 증가시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가면서 유로가 훨씬 더 길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여전달이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온에서 실제 가스터빈을 모사한 다양한 시험 설비를 갖췄기 때문에 정확한 냉각 기술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실험 시작 전 갑자기 얼음물이 든 보온병을 가져오는데요. 이제 이 안에 얼음을 넣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기준 온도를 잡고 그 기준 온도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의 온도를 계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스베스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음과 물이 공존하게 되면 그 부분은 0도씨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험을 하면서 정확한 온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준비 다 됐으면 실험 시작하도록 하자.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설계된 핀에 냉각 공기를 통과시키는데요. 각각의 핀에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온도도 잘 유지되지? 과연 조형희 교수가 개선한 형태의 핀 설계법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온도도 잘 제어되고 있고 파란색이 진할수록 냉각이 잘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이게 평형돼서 이쪽만 냉각되고 이쪽은 냉각이 잘 안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계산한 경우에 전체적으로 냉각도 잘 되고 또 훨씬 보시는 것 같이 더 파란색으로 냉각 성능이 좋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형으로 된 핀의 구조보다 조형희 교수가 설계한 타원형의 블레이드 내부는 전체적으로 냉각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핀의 위치, 간격 등에 따라 냉각 성능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마땅한 실험시설 하나 없이 가스터빈 연구를 시작해 지금의 자리까지 3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던 연구의 최전방에서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며 최초이자 최고가 되어 있던 조형희 교수. 직장에는 그동안 꿈을 현실로 만든 흔적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뿌듯해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기술로 처음 제작한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입니다. 그 속에는 조형희 교수의 땀과 눈물이 섞인 냉각 기술도 함께 담겨 있죠. 예, 저희가 2012년도에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를 기획하고 14년도부터 D사에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개발이 끝나고
그것이 지금 서부 발전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설치돼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최첨단 공학 기술의 집약체인 만큼 미국과 독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만 그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2019년 가스터빈 독자 모델을 개발하면서 세계에서 5번째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당찬 포부를 잃지 않았던 조형희 교수. 고장나서 쓸모없어진 가스터빈 부품들을 구해와 직접 잘라보고 분석하며 역설계 방식으로 조금씩 기술을 습득해 나갔습니다. 초창기에 역설계를 개발할 때 당연히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주어진 제품을 커트하고 또 엑스레이 촬영해서 도면을 입수했지만 실제 도면대로 하다 보면 세라믹 코어가 깨져서 실패를 반복했고 세라믹 코어의 두께가 0.7mm 정도 돼 있었는데 그 경우는 도저히 주조가 안 돼서 궁극적으로 0.8mm로 늘려서 주조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다양한 외국 제품을 연구하면서 우리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런 기술력이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가스터빈 국산화에 사용된 그런 밑거름이 됐습니다. 힘들게 이뤄온 만큼 값진 가스터빈 기술에 어느덧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가스터빈 기술 발전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특별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데요. 오늘 행사는 저희가 가스터빈 하는 여러 발전사, 기업들이 모여서 의견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동안 거의 국내의 가스터빈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작사, 발전사 등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조형희 교수가 있죠. 조형희 교수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스터빈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고 기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저희가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그 엔지니어링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의 산 증인이죠. 특히 1990년대, 2000년대 지금까지 한 40여 년 동안을 가스터빈 외길만 걸으신, 그래서 다른 선진 제작사들이 조형희 교수님한테 기술 자문을 받아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3년 만에 열리게 됐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이 이루어온 연구 성과를 알리고 다른 연구자들과 소통하며 우리나라 가스터빈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내 가스터빈 1세대 연구자인 조형희 교수를 필두로 기술을 이끌어 나갈 이들. 우리나라 가스터빈의 미래가 기대되는데요. 그 특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서로 약간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도 이런 기회가 갖고 있는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기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한 3, 4년 동안에 너무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며칠 뒤 조형희 교수에게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다. 그의 연구실을 거쳐간 제자들인데요. 박사 제가 36명? 네, 6명 배출했고요. 석사는 한 7, 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 논문 보면 새로울 것 같은데 정주부터 한번. 제자들이 오면 꼭 하는 연구실 문화 중 하나는 바로 썼던 논문을 살펴보는 것. 옛 앨범 펼치듯 논문의 페이지를 넘기며 그때 당시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주로 했던 게 무인기용 가스터빈 개발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당연히 밤도 많이 샜을 거고. 이 한 권에는 함께 지내왔던 시간과 노력들이 전부 들어있는데요.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왔기에
제자들의 논문은 조영희 교수에게 더욱 애틋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민호 박사는 결혼할 때가 코로나 중에 결혼해서 우리 보면 결혼 사진이 있네? 예, 여기 결혼 사진 있는데 이 아마 우리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찍으시는데 이곳만의 문화는 또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결혼식에 스승이 직접 주례를 서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인사 오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한번 고민해보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서 편지 형식으로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한테, 신부는 신랑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고 그걸 이제 주례하면서 중간에 읽게 합니다. 교수님이 항상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을 희생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그런 내용을 담아서 아마 이제 어쨌든 가정도 저를 희생해서 뭔가 가정을 일궈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의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거 잊어먹었으면 어떡해. 그때 당시 옛날에 기억하기로 연구전을 같이 가겠냐 했을 때 저희가 좀 더 연구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다가 게임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실에 딱 들어오자마자 다들 놀래가지고 기억나지 그때에서 연구한다고 남아있다고 해놓고 다른 애들은 다 연구전 갔는데 고참들이라고 남아있다가 제자들의 1등 스승님인 조영희 교수도 배우는 시절은 있었습니다. 특히 그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던 특별한 스승들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저희 지도 교수인 고리튼 선생님은 게스트업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고 고리튼 선생님의 스승인 에커트 선생님은 그 보면 게스트업을 처음 시작한 1940년대 독일에서 그 연구하다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 두 분을 같이 제가 배울 수 있었다는 건 저한테 큰 행운이었고 미국 유학 당시 나이 60을 넘은 지도교수 골드스틴 교수와 여든이 훌쩍 넘은 스승의 스승 에커트 교수에게 총 8년 동안 가르침을 받아온 조영희 교수. 특히 에커트 선생은 그의 연구 인생의 훌륭한 자극제가 됐는데요. 에커트 교수님은 제가 같이 연구할 때 80대 후반이신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직접 하시고 저와 공동으로 논문 쓰실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인 고리스틴 교수님도 90세 생신 워크숍에 제가 참석했을 때 그때도 학생이 2명 있을 정도로 열정이셨고 두 분 다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연구에 열정을 가지고 하신 그런 같은 거는 저희가 한번 본받을 만한 거고 저도 아마도 여러 가지 여건상 제 건강이 허락되면 더 열심히 더 늦게까지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걸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스승처럼 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최근 새로운 연구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 10편 찍을 거지? 네, 이제 책정하려고 합니다. 커다란 가스터빈 연구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연구까지. 바로 메타물질을 이용해 적외선 파장을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스텔스 기술을 개발한 것인데요. 이 10편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기능을 갖는 메타물질이 되겠습니다. 실제 비행기에는 여러 가지 탐색기로서 추적되는데 이 물질을 붙이게 되면 적의 IR 탐색기를 기만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실제 온도가 있지만 이 붙임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의 탐색기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열 전달 기술을 통해 적에게 쉽게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을 개발한 조형희 교수. 물질이 원하는 구조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대 2만 배로 시편의 표면을 확대해서 관찰합니다. 실제 적외선의 탐색기는 3에서 5, 8에서 12 특정 주파수 대역만 탐색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특성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어느 주파수 대역은 잘 흡수하게 하고 어느 주파수 대역은 반사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적외선 스텔스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메타물질이 되겠습니다. 메타물질 구조의 크기와 모양, 배열 등을 마이크로 단위로 미세하게 설계해 특정 파장대를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것이 스텔스 기술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적외선 탐지기가 그가 설계한 메타 물질 때문에 파장을 감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확인을 위해 연구 개발한 시편을 붙인 통에 뜨거운 물을 붓고 표면을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보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시편을 붙인 부분만 열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든 적외선 메타 물질이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부었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80도 높지만 이 메타 물질을 붙은 표면은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주위와 같은 온도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파장대로만 에너지를 내보내고 그러지 않는 파장대는 다 반사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대역에서만 온도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온도가 나타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의 스텔스 기술은 세계 유수 저널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고 미국에서 특허가 등록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그 적외선 스텔스 기술의 메타 물질은 결국 열 전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하냐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적외선 스텔스와 레이더 스텔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까지 개발하고 최근에는 시각, 적외선, 레이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남은 꿈이라면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발전용뿐만 아니고 항공용 가스터미도 국산화할 수 있는 걸 보는 것이 저희 꿈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뚝심으로 버텨왔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호기심으로 마침내 우리나라를 기술 선진국으로 이끈 조영희 교수. 다가오는 미래에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학 난제들을 풀기 위해 오늘도 그의 연구실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교수님 감사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계공학의 꽃인 가스터빈 기술부터 첨단 보안 기술, 스텔스까지 과학기술 한계에 도전하는 그거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연구해서 더 많은 발전된 그런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20~20%는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자가 저의 좌우명입니다. 제가 가스터빈 연구로 시작해서 열 전달을 적용하는 걸 확산하면서 지금 적외선 스텔스 기술에 대한 연구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공하지 못해서 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늘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또 노력한 결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